지금 올해군요. 올해서부터 뭔가 반도체의 그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왜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지 이유가 뭐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언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사회가 이제는 메인스트림이 일단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백신이 나와서 정말 이제 다시 전염병이 없어지면 다시 대면 비중이 높아지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비대면 비중이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택트에 대한 니즈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언택트 이거를 네트워크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디바이스라고 보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소비하고 고용량 데이터가 UHD급의 데이터가 아니면 VR급의 데이터가 막 움직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보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작년 12월 14일 날 아마 저녁에 유튜브 이런 게 잘 안 됐을 거예요. 네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몇 시간 지속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빅사이클의 첫 번째는 언택트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에 가부화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마켓쉐어 1등 기업은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1월 달에 제가 발주한 물량을 보니까 구글이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구글도 이제 그때 놀란 거죠. 자기들이 네트워크 이 정도로 뭔가 바틀렉이 심한지를 좀 인지해서 그래서 급하게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언택트가 가져오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가부화 그리고 이제 교체 주기가 이미 상당 부분 지났죠. 3년 이상 넘으면 하이퍼스케일 쪽은 좀 일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2017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만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 4년째 넘어가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빅사이클 배경에는 역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D램이 들어가는 영역들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언택트고 두 번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저는 자율주행도 우리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이슈는 많지만 큰 흐름은 파워트레인이야 전기차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 자동차의 큰 미래는 결국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레벨 3부터 이제 D램을 많이 답니다. GPU들이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레벨 4가 되면 정말 차 한 대에 D램이 128기가 바이트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더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자동차를 구현하느냐인데 확실한 거는 차량에 이제 카메라만 해도 12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이더, 초음파 그리고 일부 차량에는 이제 라이다까지 들어갈 거고 그리고 V2X라고 해서 외부 환경, 5G 환경에서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CPU, GPU가 또 일정 부분에 NPU까지 들어가서 차량이 이제 움직이는 한마디로 항공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동시키려면 초연결을 하려면 D램에 대한 그런 니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언택트 때문에 서버, 거기다가 언택트 때문에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노트북이 사실 역신장을 많이 했어요. 한때는 태블릿에 좀 약간 카니발도 일부 됐고 분명히 태블릿이라는 거는 컨텐츠를 컨섬션 하는 거고 노트북은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는 아직은 분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노트북이 교체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노트북 교체 주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 노트북 수요가 연간 1.6억 대였거든요. 근데 작년이 1.9억 대입니다. 17% 가까이 성장했고요.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노트북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고성능 노트북을 많이 찾아요. 왜냐면 엔지니어들도 집에서 재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노트북이 이제 D램 기준입니다. 8에서 16기가를 달았다면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은 이제 32기가, 64기가를 단 제품들이 많습니다. 휴렛 패커드도 그렇고, 데일도 그렇고, EMC는 서버 회사고, 데일도 그렇고, 요즘 레노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사양 노트북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언택트의 큰 디바이스 관점에서 소비자 제품 관점에서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아까 스펙인 거죠? 예, 예. 필요한 이게 자율주행차가 좀 본격화되면 진짜 이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죠. 네.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는 이제 구동 반도체가 다였고요. 우리가 한때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 하는 MCU가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MCU 숫자도 많아지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주변 환경이 인지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인지 차인지 아무것도 없는지 밤에 특히 다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센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이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행동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CPU, GPU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멀티태스킹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해야 되니까 D램을 적게 달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D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D램이 보통 4기가 다는 사람도 있고 에버리지가 한 6기가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PC는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에서 16기가, 아까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뭐 32, 64까지 있고, 서버는 보통 이제 고사양이 600기가를 답니다. 근데 이건 서버라는 영역 자체가 워낙 그거는 숫자가 몇 대 없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한 1300만 대 중에서 특히 600기가 다는 제품은 또 비중이 그렇게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동차는 개수가 많잖아요. 그게 뭐 128기가를 달고 뭐 100, 하여튼 그거보다 더 많이 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그리고 자동차의 D램은 또 우리가 소비재 제품하고 다른 게, 스마트폰이야 솔직히 뭐 5년간 쓰는 사람이 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5년간 버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D램은. 근데 자동차는 뭐 중고차도 있고 하니까 10년간 버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내구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째는 이제 자동차는 또 오늘 되게 추운데 뭐 우리가 제가 추우면 스마트폰 데리고 제가 방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에만 잘 버티면 돼요. 서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자동차는 추위도 잘 버텨야 돼요. 그래야겠네. 그래서 D램이 머티리얼의 성격 자체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는 노브아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은 자동차에 탑재를 합니다. 저저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뭐 LPDDR5까지도 들어가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아주 자동차 전용 D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은 상당히 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의 빅사이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반도체의 어떤 호황을 예상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기도 좋은데 장기도 그림이 좋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지수가 너무 높고 주가도 저희가 봐도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분명히 어느 시점에 불안할 수도 있겠죠. 혹시나 급락하지 않을까. 근데 장기가 좋으면요, 숏텀도 좋지만 롱텀이 좋으면, 그래서 잘못되면 여유가 있으면 뭐 계속 뭐 캐시플로우 나오는 데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그 세상이 바뀌었을 때는 아마 지금보다 주가 수준이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좋은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단기가 좋으면 사실은 변동성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도 뭐 필요하죠. 리스크 관리가. 근데 중장기가 좋으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히려 좀 오히려 그 기회, 조정받는 거를 기회로 삼는 전략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IMF 때 저도 뭐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5천원 기준으로 3만 원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5천원 기준으로 4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뭐 100배 이상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100배 이상 오른 건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기가 좋은 산업, 그다음에 중장기가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의 사용되는 반도체는 저희가 메모리 D램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자율주행은 뭐 제일 핵심은 역시 비메모리라고 봐야 되고요. 비메모리.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제 자료는 아니고 인피니언이라는 독일의 이제 자동차 반도체 좀 능력이 있는 회사의 자료를 보면 이제 센서가 제일 많이 늘어요. 자동차 한 대당 센서의 보험 코스트가 제일 가파르게 오르고, 두 번째가 CPU, GPU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보통 컴퓨팅 반도체라고 하죠. 이게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D램은 그쪽에서는 분석은 아닌데, D램은 당연히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의 예를 들면 아이폰 12 프로를 보시면 맥스도 그렇고 카메라를 4개 다니까 네. D램이 4GB가 6GB가 됐어요.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하면 카메라 12개 달고 그러면 당연히 D램, 그리고 카메라만 다는 게 아니라 거리를 서로 단거리, 장거리 측정하는 레이더도 탑재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내부 환경이 자동차가 훨씬 복잡하잖아요. 고속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빨리 판단 안 하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CPU, GPU랑 연동, 그리고 액추에이팅, 트랜스미션이랑 아니면 브레이킹이랑 스티어링이랑 이런 게 구동 반도체랑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D램을 헤비하게 달아야 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라는 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빅사이클이 오는 데 있어서의 큰 변수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시장 그 소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사실 전기차 보조금을 제일 적극적으로 줬고 2020년은 어쨌든 뭐 그렇게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중국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또 중국이란 나라가 네. 저도 이제 BYD를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뭐 되게 뭐 워렌 버핏도 BYD 투자해서 딱 BYD 쇼룸에 가면 워런 버핏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중국의 이제 자동차 굴기는 뭐 어쨌든 전기차라는 게 결국 이제 내수에서 어쨌든 드라이브를 걸면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 시장이 전기차 보조금도 워낙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윙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많이 하면 좋아지고 여기 적게 하면 위축되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수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 또 중국에 또 전기차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어쨌든 중국의 플랜트도 짓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이 전기차의 볼륨 그로스의 촉매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들을 보면 중국 시장은 지금 이게 회복이 가장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소비 쪽, 그리고 뭐 쌍순환 전략이니 뭐니 해서 내수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환경은 빅사이클을 예상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어느 나라든 백신이 보급돼서 이제 어쨌든 좀 이동이 자유로우면 대부분 다 소비 여력도 생길 거고 고용 위축으로 지금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고용이 회복되면 당연히 소비재 제품을 사겠죠. 그런 네. 관점에서 이거는 꼭 중국에 한정해서 놓을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중국은 전기차로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겠다고 했고 사실 진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임러의 최대 주주입니다. 아, 그래서 진리 같은 경우에도 볼보도 뭐 걔들이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상용차부터 해가지고 뭐 승용차까지도 다 지분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BYD, 진리 뭐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정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물론 친환경 하면 유럽입니다. 많은 중국은 국가 주도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이 어쨌든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삼성전자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사실 좀 무섭네요. 그 질문은.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제가 리포팅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대해서 뭐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죠. 뭐 사실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예, 거니까. 뭐 환율도 그렇고 제품 가격도 그렇고 다만 이제 시장 컨센보다는 제가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 아마 1분기 지나면 그 숫자는 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43조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네. 좀 세게 보는 분들은 47조, 8조로 보고는 분도 있고 정말 세게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51조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서 왜냐면 영업이익이 4분기 대비 감익으로 보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네. 1분기를. 왜냐면 원달러 환율도 좀 비우호적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S21이 1월에 출시돼서 특히 1월 1분기는 특히 셀인입니다. 셀인.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소비자가 샀는지 안 샀는지는 좀 헷갈리는 시점입니다. 근데 뭐 안 팔리면 2분기가 그만큼 줄겠죠. 근데 인벤터리 커렉션을 하겠죠. 2분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1분기는 그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1월부터 조기에 디램 가격이 협상하는 가격을 제가 봤는데요. 뭐 일단은 최소한 5% 이상은 1월에 서버 디램 가격이 오를 것 같고 또 뭐 PC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일부 제품들은 또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뜨거운 제품들도 벌써 있습니다. 그래픽 디램, 뭐 게임 콘솔 때문에 그래픽 디램은 한 10% 오릅니다 가격이. 그다음에 저기 컨슈머 디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도 없었는데 한 뭐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 스마트 TV나 이런 걸 많이 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넷플릭스를 TV로 많이 보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그렇죠. 보면 목도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TV로 보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디램이 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좀 니치 프로덕은 제품 가격이 이미 1분기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 PC 스팟 가격은 특히 많이 올랐고 저점 대비 거의 25% 올랐고 그래서 뭐 1월에부터 좀 시장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이 뭐 월별로는 저희가 알기는 힘들지만
지표상으로는 좀 좋아 보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가격 협상이라든가 예,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오더 받은 거, 뭐 저희가 뭐 산업적인 뭐 거래선들의 수치를 좀 제가 글로벌 피어들을 좀 글로벌 고객사들을 현재 동향을 보니까 시장이 보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1월부터. 그래서 지금 43조 보고 제가 1분기를 11조 보고 저는 11조에 51조 보거든요. 근데 보수로 보는 분은 연간은 43조 보는데 만약에 1분기에 정말 좀 10조 이상 나오면 아마 그 수치는 좀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3분기 실적 그 가장 높게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더 높았죠, 실적은. 12.3조 나왔으니까. 예. 네. 그런데 그 하나 변수가 걱정되는 게 지금 환율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환율에서 이게 까먹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뭐 사실은 또 워낙 이익에 중요한 그 기여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달러 결제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너무 강하게 가면 당연히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원화 강세폭보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비싼 제품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대표적으로 DDR5, 스마트폰은 LPDDR5, 그래픽은 DDR6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원가 절감도 보통 D램은 지금은 이제 8기가비트로 이제 모듈을 만드는데 16기가비트 제품이 많아지면 또 원가 절감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보면 이익 면에서는 반도체는 좀 놈이 많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그게 원가가 됩니다. 물론 판가도 되지만, 근데 워낙 통화가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유로화,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원화도 있고, 내수는. 그래서, 근데 원가는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다 달러 결제라서 원화가 강하면 그만큼 원가가 주는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제품은 한 줄에 좀 중립적이라고 보고 일부는 좀 긍정적인 원화가 강세가 약간은 이익에 긍정적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랑 이제 디스플레이처럼 부품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또 그 이상의 제품 가격 상승이 있으면 다 상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 2021년 사실 시작부터 신고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차익 실현은 사이클이 중간에서 일단 해야죠. 분할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클이 시작될 때 분할 매도를 언제 하느냐. 제가 봤을 때 사이클 중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클 마무리될 때 하면 늦습니다. 중간이라 그러면 그때가 한 언제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고정 가격이 이제 계약을 아직 12월 달까지는 플랫이지 않습니까? 일부 뭐 랜드는 빠졌고 이제 1월부터 이제 고정 가격이 오르는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많은 물량을 정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욕망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이번 사이클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매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지켜볼 때인 건 분명하고요. 여기에 삼성은 이제 두 가지 알파가 있죠. 일단은 주저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색깔을 한번 봐야 돼요.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뭐 전년에처럼 3년 지나서 자녀 재원을 줄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바운드리 관련해서 삼성한테 유리한 뉴스 플로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텔부터 해서 뭐 AMD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AMD도 지금 뭐 GPU가 너무 좋으니까 CPU가 이제 TSMC에서 충분히 바운드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뭐 바로 삼성이 거래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예부 환경들이 너무 좀 긍정적인 삼성의 중기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매출 증가와 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뭐 흐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차익 실현은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매수의 관점은 유효한가요? 뭐 글쎄요. 뭐 신규 매수는 저희도 사실 또 되게 좀 뭐 하여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충분히 괜찮은 매력 있는 그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4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예. 1월 달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 약간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사실 4분기를 안 좋게 봤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물량이 많이 줄고, 뭐 한 6천만 대 초반까지 줄고, 8천만 대가 6천만 대니까 많이 줄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원화도 생각보다 강했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저희도 리포팅을 이미 했어요. 구조로 저는 리포팅을 했고.
근데도 주가가 안 빠지는 거 보니까 4분 실적은 다 이제 흡수한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물론 뭐 나올 때 좀 한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장중에서 아마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분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1월 말에 있을 그 확정 실적에서 얘기하는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뭐 디램이든 랜드든 출하량 증가가 얼마나 있을 거고 또 스마트폰의 ASP 변화가 얼마나 있을 거고 즉 S21이 1월에 나오는데 그러면 제품 믹스가 되게 좋을 거거든요. 네. 분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ASP, 그러니까 1분기에 제일 중요한 저는 시점은 1월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디램과 랜드의 출하량 증가 폭 거기다가 스마트폰의 ASP 동향 이거는 삼성이 알려줍니다. 시장에다가 레인지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밝혀질 이제 새로운 주주하는 정책. 그거까지는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의 활황, 빅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격이 아직 안 올랐는데요. 네. 이제 오르고 있는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